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척추.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중 7에서 10%는 만성 척추 질환을 안고 산다. 그중에서도 디스크 질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 5위에 해당한다. 먼저 허리 쪽에 병소가 생겼기 때문에 자극받은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요. 이 병소가 심해지게 되면 그 통증이 점점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하지 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당김이나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더 넘어서게 되면 하지를 움직이는 근육을 움직이는데 지배를 하는 신경이 다치게 되면 마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척추에서 디스크 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요추, 즉 허리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수술보다는 비수술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요즘. TV닥터, 오늘은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잠재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기용입니다. 요즘 모임들 많이 하시죠? 예약을 할 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리에 대해서, 특히 척추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곽동원 선생님은 네. 허리 어때요? 괜찮아요? 저 허리 자주 네. 아파요 요즘. 뭐 네네.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예. 아파서 제대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무직에 계시는 그렇죠. 분들도 실내에서 근무하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80%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요통을 겪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TV닥터에서는요. 허리 디스크 단계별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원장께서 오늘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석재 원장님의 허리는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제 허리는 60점 정도 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파 보셔야 환자의 예. 마음을 아시거든요. 아까 80%라고 그랬죠? 네, 다들 허리가 예, 예. 문제인데 네. 아니 그런데 특히 봄철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더 급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계절별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 중에 보면 봄철에 우리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증가하시는데요. 이 봄철에 허리 디스크를 겪는 사례들을 보면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갑자기 증가되고 네. 또 이사철을 맞아서 갑자기 대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가사노동이 집중되고요. 네. 또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시면 우리 디스크 증상을 더 강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네. 이 봄철에 네. 허리 디스크를 겪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네. 특히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보면 아직 좀 쌀쌀하게 덜 풀린 날씨인데요. 이때 의욕이 넘치셔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허리 근육이라든지 관절, 인대에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움직이다 보니 예.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또한 이런 현상은 우리 음.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갑자기 늘어난 운동량을 견디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놀라는 거죠. 네. 우리 봄철에 보면 중장년층에서 네. 많이 즐기시는 등산이라든지 네. 또 젊으신 연령층에서 축구라든지 예. 농구와 같은 야외 스포츠들을 점점 이제 많이 즐기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특히 등산 같은 경우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봄철에 또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 이 등산을 하실 때는 꼭 그 등산용 스틱이나 스틱. 네. 가볍고 가볍고 푹신한 배낭을 꼭 취참하셔서 등산을 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등산용 스틱은 보행을 하실 때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네. 또 가볍고 푹신한 배낭 같은 네. 경우는 산행을 하시다가 혹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네. 네네. 넘어지셨을 때 척추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 배낭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네네. 제가 경험이 있어서 등산 좋아하잖아요. 예. 네. 비 오는 날 하산을 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크게 다칠 뻔했는데 배낭부터 땅에 닿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혀 다치지 않고 완충작용으로. 예. 그래서 저는 뭐 배낭에 심지어는 넣을 게 없어도 그냥 가벼운 돗자리 같은 거 하나 넣어서 늘 메고 다니는 습관을 합니다. 이거는 꼭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그냥 바로 그냥 디스크로 지금 제가 들어가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왜 그러니까 허벅지 땡기고 종아리 전기가 뭐 저리고 뭐 찌릿찌릿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예, 척추 특히 요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허리에 통증이 국한되지 않고 심해지면 다리 쪽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네. 예,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아주 가벼운 단계에서는 허리에 원인이 있는 그 허리 부위에만 통증이 있겠지만 네. 이게 점점 심해지면 방사통이라고 해서 독특한 증상이 생깁니다. 예, 원인이 되는 허리 부분에서 증상이 심해지면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빠져나온다, 방사한다는 의미로 방사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 이 이유는 우리 척추의 병소가 뒤를 지나고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그 자극받은 신경이 또 압박을 받게 되면 네.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따라서 네네. 통증이 뻗어나오는 증상입니다. 예. 이러한 방사통은 사실 병이 진행되고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허리 요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의 방사통, 다리의 증상을 느껴지신다면은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척추 질환의 종류, 어떤 종류가? 뭐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러니까요.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척추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이제 부분들이 서로 이제 네. 뭉쳐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잡한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위별로 원인이 되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먼저 그 부위별로 보면 네. 인대나 근육에 생기는 병, 그리고 디스크병, 네. 척추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 속하지 않고 있는 병도 있는데요. 먼저 인대나 근육에 있는 병을 보면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대가 다쳐서 삐게 되는 염좌가 있겠고요. 삐었다 하는 게 저게 이제 염좌인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리고 인대가 더 이상 더 큰 힘을 받아서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는 오. 파열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또 그리고 외래를 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치 디스크 증상인 것처럼 오셨는데 검사를 시행하면 디스크는 괜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이런 분들에게 붙이는 진단명이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예. 또 디스크에 생길 수 있는 병을 보면 네.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면서 환자군이 가장 많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스크 안쪽의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요통을 겪게 되는 디스크 변성증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척추뼈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인데요. 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 약해진 뼈가 충격을 받아 부러지는 척추 골절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예. 또 척추의 배열이 흐트러지는 척추 측만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또 디스크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서 척추가 흔들리게 되는 척추 불안정증도 있습니다. 예. 이런 척추 불안정증은 더 진행하게 되면 척추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예. 그 다음은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 허리 디스크 환자만큼 많은 예. 환자를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척추 협착증은 네. 사실은 뼈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라든지 인대에도 문제가 생겨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 외에는 좀 드뭅니다만은 네. 신경의 염증이라든지 종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뭐 뼈도 있군요, 있고 그죠? 근육도 있고 인대도 네. 있고 신경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이 모든 부위에 다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가까이 있겠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예, 우리 척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먼저 우리 척추는 네. 인체의 기둥이라고 해서 저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네. 척추는 인체를 기립했을 때 네. 체중을 위에서 누르는 중력과 네. 체중을 받치면서 네. 직립 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 이 척추는 사실 앞뒤 그리고 좌우로 굽힐 수가 있고 또 양옆으로 회전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기도 합니다. 예. 이 척추의 뒤쪽으로 머리에서부터 뇌에서부터 몸의 네. 각 부위로 지배를 하는 예. 신경이 지나오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네. 예. 이런 중요한 구조물을 보호하면서 척추가 이제 기립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척추는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보면 목뼈, 등뼈, 허리뼈, 꼬리뼈 등 총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역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체중과 중력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네. 만곡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예. 이런 구조 때문에 크게 S자 2개를 겹쳐놓은 것 같은 만곡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척추 뼈와 뼈 사이에 보면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서 주간판이라고 해서 이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디스크. 예, 네. 그렇습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작용을 하는 구조물인데요. 예. 이 구조물 안쪽을 보시면 네. 이 수액이라고 그래서 예.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네. 젤리 형태의 아주 수핵. 예. 네, 젤리 형태의 탄력 있는 조직이 있고 예. 그 바깥쪽으로 네. 아주 질긴 막이 여러 층으로 네. 이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윤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이 뒤로는 아까 얘기 드린 신경이 지나고 있는 예. 이 척수가 지나가고 있고 예. 네. 뒤쪽은 이 조그마한 뼈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후관절이라는 것이 이야, 양쪽에 두 개가 복잡합니다, 있습니다. 그죠? 정말 예, 예. 복잡하면서도 예, 예, 예. 인체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 이렇게. 상태에서 디스크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보이시는 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예. 정상적인 디스크입니다. 예. 수액도 아주 정상적인 모양이고 자기 바깥쪽에 자리에 딱 싸고 있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바깥쪽에 싸고 있는 막도 아주 손상을 받지 않아서 예.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디스크 탈출증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예. 디스크 탈출증은 우리 디스크에 충격이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노화에 의해서 예. 이 섬유륜이 불룩하게 예. 나와서 예.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네. 이 그림처럼 예. 네,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서 찢어져서. 안에 있는 예. 수액이 흘러나왔어요? 조각 나와서 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음.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아,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이해가 잘 쉽죠. 되죠. 예. 네. 그런데 어. 왜 그럴까요? 왜 찢어져요, 선생님? 저 그러니까요. 섬유리는 찢어지고 튀어나오고 하는 거 왜 원인부터 그래요? 한번 알아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 디스크 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 다양하겠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예. 타고난 그 분절의 강약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탄력을 잃고 막에 균열이 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때문인데요. 사실 허리뿐 아니라 움직임 있는 모든 관절들이 이런 퇴행성 변화를 겪고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디스크도 늙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사용했으니까. 예, 예. 많이 쓰다 보니까는 닳고 문제가 이렇게 일으켜지게 되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네. 일상에서 받는 소소한 외상이라든지 예. 만성적인 나쁜 자세 예. 그리고 비만 아이고. 우리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의 약화를 불러일으키는 운동 부족 등도 네. 이런 퇴행성 변화를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진료를 보고 있다 보면 우리 디스크 병을 진단받으시는 분들 중에 사무직이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예. 예, 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아니고 예. 앉아서 서류 작업만 하는데 네. 왜 내가 디스크 병이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서 부정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음. 서서 일하시는 자세에 비해서 네.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시는 것이 다리가 쉬고 있어서 전신적인 피로가 적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실제로는 서서 일하는 것보다 부담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무직이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등 예. 척추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예. 책상도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럼. 올라오는 책상도 있고. 네네. 예.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로 서서 진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습니까? 많으세요.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아프면 뭐가 문제냐면 이 날씨 좋은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선생님한테 오시는 분들은 허리 아프시면 어떤 거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 중에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대수롭지 않게 예. 증상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 이런 척추 질환들은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 통증을 앓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그렇죠. 됩니다. 네. 실제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통증이 온다든지 또는 앉아서 장시간 업무를 볼 때 통증이 생겨서 자주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네.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심지어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큰 문제인데요. 자다가 중간중간에 깨게 되죠. 네네. 불면증까지.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늦추게 돼서 장시간 이렇게 증상을 앓게 되면 네. 본인 나름대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모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예, 네, 예. 자세를 네.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 중에 몇 달을
통증이 생기면서 예. 모르 주무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와 같이 잘 때 예. 통증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네.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이걸 더 방치하시게 되면 일상생활을 좀 소홀하게 된다든지 소극적으로 되면서 네. 실제로 이 병을 그대로 놔두게 됨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으셔서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그럴 우울증 수 충분히 있겠어요. 맞아요. 예, 네. 치료약을 네. 드시는 예.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예. 만약 이 상태에서 이러한 정도 상태에서 더 방치를 하시게 되면 네. 하지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 같은 어휴. 극단적인 증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 척추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가볍다고 오래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둘이서 만약에 이제 손을 잡고 예. 병원을 갔어요. 이제 예. 허리가 좋지 않아요. 예. 예. 원장님 허리가 안 좋은데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네, 이렇게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예, 먼저 우리 진료실에 오셔서 그 증상을 들어보고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네. 이제 영상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엑스레이와 CT, MRI 총 3개를 이제 검사 항목으로 이제 잡는데 네.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입니다. 네. 옆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엑스레이는 우리 전반적인 척추의 구조와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엑스레이는 그 디스크 상태나 신경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척추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예. 디스크의 높이를 보고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예. 그러한 변화가 확인이 되면 이제 CT나 MR처럼 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지금 저 시행해야 엑스레이 됩니다. 가지신 허리 저분은 아프실 것 같아요. 허리가 쭉 예, 펴져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자로. 예, 네. 쭉 네. 펴져 있고 예. 네. 밑에 두 분절 보면은 예. 높이가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랬네요. 특히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분절이 매우 낮아져 있어서 이 엑스레이로 판단하기에는 밑에서 두 번째 분절에 큰 예. 문제가 있을 것처럼 아하. 보이는 사진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 힌트를 설명을 얻고 들으니까 금방 알게 예, 예, 되죠. 예. 네.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 음. 또 어떤 환자분들이 계시냐면 네.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신은 몇 번에 엑스레이를 보니 디스크가 있다라고 진단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엑스레이만 찍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디스크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사진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의견을 들으셨을 때는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시면 내가 어떤 분절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검사를 하시게 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병소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예. 저희가 힌트를 얻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CT를 CT. 촬영하게 됩니다. 네. 이 CT는 엑스레이를 수십 장 찍어서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석회가 낀다든지 우리 뼈 구조물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디스크의 그 윤곽, 실루엣이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약간 보이는데요. 네. 네. 아까 그 엑스레이와 동일한 환자분이십니다. 예. 역시 이 CT로 봤을 때는 네. 네. 좁아져 밑에서 두 있네요. 번째, 그죠? 예, 네. 두 번째 분절이 굉장히 좁고 네. 앞쪽으로 디스크가 나가 있는 것이 보이고 네. 약간 이 희미하게. 뒤쪽에 네. 그렇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는 네. 사실 영상이 흐릿해서 잘안 정확하게 보여요. 판단이 예. 되지는 예. 않습니다만 4, 5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CT는 MR에 비해서 촬영 시간이 적게 걸리고 예. 비용이 저렴한 면이 있어서 예. 이제 외에서 간편하게 많이 찍는데요. 이 근본적으로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디스크의 정확한 상태라든지 신경 상태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CT로도 봤는데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진인데 정확하게 판정이 안 될 때는 이제 제일 MRI 로 정밀한 넘어가겠죠. MRI 사진을 예. 찍어보게 됩니다. 예. 같은 분인가요? 네, 예, 계속 예. 같은 분입니다. 예. 네. 예. 예, 이 뭔가 좀 MRI 시원하네요, 같은 경우, 속이. 네, 이 MRI 영상을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이 빈 공간을 엑스레이상에서 빈 공간으로 보였던 이 디스크 공간이 나오네요, 그죠? 예. 어떤 부분은 매우 희고 어떤 부분은 매우 어둡게 보여서 그 상태 변화를 가늠할 수가 있고 뒤쪽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신경이 지나가는 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밑에서 두 번째 분절이 가장 안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예. 실제로 MRI를 찍어 보니까 음. 이분이
병원을 찾게 된 문제는 맨 밑에 높이를 네.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맨 밑에 분절의 디스크가 밖으로 나와서 보이네요. 신경을 그렇죠? 예, 예. 누르는 아. 이게 원인이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딱 알겠네요. 딱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MRI를 찍으시는 거예요. 예. 예. MRI는 이와 같이 네. 우리 신경 상태라든지 디스크 그리고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육이나 인대의 상태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렴하진 않지만 네.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MRI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아, 자, 저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MRI 검사를 해서 네. 뭐 디스크가 있는 게 나왔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모든 환자분들은 이 고민하십니다. 나 수술 받아야 돼요? 예. 선생님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하면 아파요? 예. 예. 어떻습니까? 예, 곽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 디스크 병을 앓으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뭔가 병명이 나오면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열에 한두 명 정도만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강한 병수이지 오. 나머지 그래요? 8분이나 저는 9분 뭐 정도는 다 하는 줄 수술이 알았어요. 아닌 예. 치료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환자가 느끼는 임상 증상이 경미하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안정을 포함해서 약물 치료와 네. 물리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그 치료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통증 클리닉에서 통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넣는 신경 주사를 처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시술은 아픈 허리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아서 통증을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사진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암이라는 장치를 보면서 주사 바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병소 부위를 찾아내서 그 부위에 왼쪽 부분에 시술하는 것 같이 약물을 집어넣어서 통증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시술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예. 외래에서 간편하게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외래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다리가 저린다든지 하는 예. 증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로는 신경 성형술과 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 있겠습니다. 이런 시술들, 특히 이런 비수술적 치료들은 정상적인 구조물을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훼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이 가능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시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또 남는다. 네. 또는 아예 처음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또 마비가 있다든지 해서 시급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그 원인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말씀하시는 걸 보면 A 치료를 해서 안 되면 B 치료를 하고 B 치료로 안 되면 C 치료를 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단계별 이 치료가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증상도 강해지고 또 치료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계에 맞게 치료를 해야 최적의 치료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고 병소가 강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막연한 수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료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을 시행하다가 결국 안 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환자대로 그 기간 동안 고생이 많겠네요. 고생을 하게 되고 네네. 의사는 또 의사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증상이 진행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증상이 통증이라고 하는 증상에서 네. 마비라고 하는 증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급하게 수술을 시행하지만 장애가 남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되도록 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냐? 사실 강한 치료를 하고 상위에 더 강한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병소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좋은데 치료가 끝난 이후에 조심해야 될 기간이라든지 재활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네.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금 최소한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조직 손상이 적다고 하지만 조직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을 진단한 이후에 병의 단계와 증상에 맞추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봤던 게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아까 나왔는데 사실은 네. 그건 이제 주사 바늘을 통해서 뭐 진통제나 마취제 같은 걸 이렇게 그 디스크까지 쭉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술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단계별 치료니까. 네, 그 다음은 맞습니다. 어떤 걸 하시게 되나요? 예, 우리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우리 비수술 요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우리 이런 비수술 요법 중에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아니 신경을 성형한다고요? 신경에 뭐 쌍꺼풀 같은 거 예, 만드시는 건 이름 아니죠?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예. 성형 수술하듯이 그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안에 유착이 있다고 하는 그 성질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과 아까도 소두에서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네. 우리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술할 수 있는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신경성형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신경성형술은 예. 시암이라는 장비를 보면서 치료를 예. 진행합니다. 예. 그림에 나오는 네. 바와 같이 네. 이 시암을 보면서 시술을 진행하는데요. 네. 꼬리뼈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고 예. 이 부위에 가는 바늘을 삽입한 이후에 네. 그 바늘 안으로 1mm 두께의 아주 가는 관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 부위에 직접 거치를 한 후에 통증을 깔아줄 수 있는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늘만 들어가는 건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시술 부위에 약물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신경 유착이 풀리고 예. 신경 압박이 감소되며 네. 염증이 가라앉아서 통증을 없애는 시술인데요. 이 시술은 한꺼번에 여러 부위를 시술할 수가 있고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고령의 환자들에게서도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 그 다음 시술로는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인데요. 예.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와 척추협착증은 같은 퇴행성 변화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치료를 해야 치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네. 이쪽에 왼쪽 위쪽에 보면 아. 예. 이게 확대가 돼서 크게 보이는데 약 네. 2mm 굵기의 이 도관 끄트머리에 예. 풍선을 예, 예. 부풀릴 수 있는 이런 관이 아까 신경성형술처럼 네. 꼬리뼈 바늘을 통해서 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서 척추협착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부위에 예. 직접 도달을 하여서 풍선을 부풀려 확장시켜주는 것이죠.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시암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이 치료를 하는 풍선이 장면인데요. 들어간 거죠, 이제. 네. 시암으로 보면서 정확한 시술 부위를 확인을 예. 하고 예. 풍선을 부풀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풍선을 부풀려서 네. 확대를 시키면서 같이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증도 제어하고 척추 간의 협착을 완화시켜주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TV 닥터 이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 단계별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원장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뭐 아무리 곽동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 예. 둘이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 환자들의 얘기를 네.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계세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치료를 받은 예. 환자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예. 바랍니다. 만나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갖고 탁 일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급성으로 와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할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 가서 MRI 찍어가지고 그 수술했어요. 그럼 수술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신데 네. 치료 받기 전이랑 후랑 조금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렇죠. 방금 말만 해도 활동하기가 좋고 조금 무리해도 통증이 좀 덜하고 하니까. 제일 심할 때는 지난 겨울에요. 겨울에 막 계속 허리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웬일이지 싶어서 허리가 안 좋나 보다. 그때 난 디스크가 더 많이 튀어나왔나 보다 하고 그래 이제 병원에 왔었어요. 그래 오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치료 받으면서 예,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확 호전이 되더니 한 3분의 1쯤은 통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재활 치료를 계속 하는데 처음만큼 그렇게 확 호전이 되지 않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야 완전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독소 치료 받고 그래도 아직 약간 뻐근한 감은 있는데 수술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통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안 아팠을 때를 기대하면서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단계별 치료, 정말 그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그렇죠. 치료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안 됐을 때는 결국 마지막에는 수술해야 한 가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수술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비수술적 치료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만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일부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요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 비수술요법과 수술요법 사이에 경피적 내시경 수액절제술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시술이 있어서 이것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예. 네. 이런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절제술은 예. 절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술과 수술 중간에 시행해 볼 수 있는 최소 침습 치료법입니다. 예. 국소마취로 진행한다고 하는 마취 방식이나 조직 훼손이 적다는 점에서 수술보다는 시술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네, 예, 국소마취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병소를 제어하는 정도로 봤을 때는 네. 수술에 준하는 성과를 내고 있죠. 어, 시술 방법은 환자가 국소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안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주사를 맞춰서 예. 수술장에 들어와서 의사와 간호사랑 대화를 하면서 시술 부위에 국소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관을 옆구리 쪽에서 디스크 안으로 삽입을 하고 네. 네. 이 관 안으로 6mm 굵기의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병소를 보면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망가진 디스크를 미세 집게 또는 고주파 열 수작기나 홀륨약어 레이저를 이용해서 예. 끄집어내거나 오그라뜨려서 통증을 제거하는 고난도의 정밀성이 요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예.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령이라든지 당뇨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최소 침습 내시경으로 시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조직이라든지 인대, 신경, 뼈 등을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신경 유착이라든지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술을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디스크가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보기 힘든 케이스인 경우에는 역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술이라고 해도 네네. 수술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크게 절개를 해서 조직 손상을 크게 하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네. 지금은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또 레이저를 써서 국소적인 필요한 부분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정밀성이라든지 안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예. 이런 디스크 수술 방법을 보면 네.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이 지금 있는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절개는 약 1에서 1cm 정도의 최소 상처만 가지고 그거밖에 안 예, 되네요. 예, 네. 네, 굉장히 작은 상처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절개를 넣어서 수술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보면서 레이저로 이제 디스크를 이제 치료하는데요.
정상 척추와 신경, 인대 등을 최소한으로 건드려 수술하기 때문에 후유증을 적게 발생시킬 수가 있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네. 저는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예. 근데 이래서 2cm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현미경이라고 하는 예. 장비가 있지 않고는 예. 그렇게 조그마한 상처로서는 음. 병소 부위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은 수술용 전문 미세 현미경 장비가 있기 때문에 네. 또한 그에 부과되는 장비들도 많이 발달을 해서 네. 수술이 가능해졌죠.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네. 수술도 피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의료 발달에 따라서 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이석재 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던 내용을 네. 이 허리 디스크의 단계별 이제 그 치료 네. 그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수술방 안으로 들어가나요? 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예. 자, 만나보시죠. 예.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 최근의 척추 치료. 그 첫 번째로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 있다. 이 치료는 디스크 탈출증 치료에 효과적이며 영상 증폭 장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확한 병소 부위를 찾는 것은 물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해 척추관 내 협착을 완화할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악화되면 수술적 요법을 고려한다. 특히 후방 나사못 고정술은 퇴행성 변성 등으로 인한 척추의 구조적 이상을 재건하는 수술법이다. 8에서 10cm 정도의 절개를 필요로 하며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 분절이 흔들려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고정된 부위가 몸무게를 최대로 받쳐 안정을 준다. 척추 시술 또는 수술 이후에는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척추의 안전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슬링은 흔들리는 줄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운동을 시행해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재활 운동이다. 특히 약해진 근육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근육의 조절 능력과 신체 불안정한 근육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그죠? 예. 근데 예. 이 치료를 잘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활 다음에- 치료 받는 거 아까 그렇죠. 어머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재활 치료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우리 척추 시술 또는 척추 수술 이후에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네. 요추부의 심부 근육과 관절, 인대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 내에서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지만 병원에 내원하시기가 힘든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에서 간단하게 수술 이후에 예.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걷기 운동은 척추 관절을 보호하면서 예. 척추 근력을 길러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운동이면서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 충분한 물론이죠. 효과를 얻을 수가 자, 한번 있습니다. 배워볼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자세인지. 예. 그래서 예. 바른 걷기 네. 자세를 보면은 그림 네.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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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먼저 바로 세운 상태에서 네. 시선을 멀리 둡니다. 네. 아래쪽으로 들 수도 있지만 멀리 두고 네. 팔을 가볍게 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네. 걷게 되는데요. 네. 네. 처음에는 본인의 자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빠르게 걷기보다는 네. 천천히 걸으면서 천천히. 본인의 기립 예. 상태라든지 네, 네. 자세가 예. 흐트러지진 않는지 네. 확인을 하면서 네. 걷습니다. 과생 아주 좋아요. 예, 예. 예,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렇게 예. 걷고 네. 시간은 얼마 네. 정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처음에는 수술한 이후라면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네. 가볍게 시작해서 예. 피로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예. 시간을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때 온천천변에 저렇게 걸으시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 네. 요즘 많이 네. 줄었어요. 예. 저희 환자분들도 운동을 하시다가 예. 환자분들끼리 만나신다는 얘기들도 들려요. 그렇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라는 예. 것이 우리 척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보니까 네. 요즘 꼭 척추 수술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예. 걷기 운동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요. 맞습니다. 뭐 걷기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걷기가 힘든 분들은 그 뭐 헬스 클럽이라든지 예. 이런 곳에서 이제 전동 머신에서 걷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물론 그 장소의 제약으로 가지고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동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네, 실제로는 평지에서 본인의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전동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반은 기계가 사실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욕에 넘쳐서 속도를 조절하다 보면은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제 지면을 평평한 알겠습니다. 지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곽동 선생님 우리가 걱정되는 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 합병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또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수술 여러 번 하셨다는 분도 저는 자주 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재발은 특히나 수술 후 재발은 환자도 피하고 싶고 의사도 정말 피하고 싶은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수술을 한 부위는 이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약해진 분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보다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죠. 보통 우리 수술한 이후에 환자분들을 보면 재발률은 한 1에서 5% 정도 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1에서 5% 정도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라면은 올바른 자세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이런 운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 선생님은 그 버스나 아니면 도시철도, 지하철 이용할 때 주로 앉아서 가는 편입니까? 서서 가는 편입니까? 자리 있으면 앉아야죠. 아니, 저는 요즘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서서 가는 가려고 경우가 무척 많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 허리 그리고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방법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세에 의해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앉을 때 자세를 먼저 얘기 드리면 장시간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식사를 하거나 또는 그 텔레비전을 볼 때 양반 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앉다 보면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등과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저 그림에서도 지금 나오는데 뒤에 소파가 있는데 굳이 그렇습니다. 바닥에 앉으신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앉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의자에 앉거나 안 그러면 꼭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으면 박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벽에 기대거나 좌식 의자를 이용해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물건을 바닥에 놓고 일할 때의 자세인데요. 역시 이런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도 이제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짧은 시간 잠깐 업무를 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탁자라든지 아니면 작업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는 이 모니터 높이도 조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눈높이에 맞춰서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오래 앉아야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꼭 업무뿐만이 아니라도 이렇게 오래 앉아야 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허리를 바로 펴고 스트레칭을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일어나서 가볍게 걸으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이라 하시면 주로 반대되는 동작이 있겠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이렇게 해서 보게 되고 뭐 PC 작업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해주는 동작들이 스트레칭이 되는 걸까요? 무조건 반대로 동작을 취한다고 해서 되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많이 썼던 근육의 반대로 움직여주는 네. 것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굽히는 네. 근육까지도 전반적으로 네.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 치료도 그렇고 이제 그 허리 수술을 받고 뭐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다 허리 운동을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 반대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에 좋은 운동이 있고 허리에 나쁜 운동이 허리에 있겠지요. 나쁜 운동. 예. 네, 어떤 것들이 맞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죠. 예,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길게 봤을 때는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만은 네. 특히 우리 어떤 운동은 허리 환자들이 하기에 부상 위험이 높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회전 운동이라든지 급격한 턴이 있는 운동들이 그러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자면 골프라든지 테니스, 테니스. 스쿼시 같은 예, 예. 한쪽 방향으로의 회전이 있거나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급한 턴이 있는 운동들은 예, 예. 부상의 위험이 높아서 예. 즐기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척추 운동은 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예. 사정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하실 수 있는 척추에 좋은 운동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평지를 아까 러닝머신보다는 네. 평지를 걷는 운동 예. 그리고 자유형과 같은 체간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할 수 네. 있는 수영, 수영. 그리고 수영. 일상에서 수영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상에서 자주 시행할 수 있는 스트레칭 네. 네. 그리고 가벼운 동작의 요가 동작 등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운동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해야 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너무 의욕에 넘치셔서 짧은 기간이 무리해서 부상이 되는 것은 좀 예. 주의하셔야 되겠죠. 물론이죠. 예. 자, 그렇다면 역시 뭐 우리가 이 직립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하지만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네. 좋겠죠? 네.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 나온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바른 네. 자세. 네, 이 그림을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림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동작들에 예. 있어서 허리에 실리는 무게를 측정한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예. 똑바로 바른 자세로 섰을 때를 100으로 기준을 해서 네. 각 자세에 따라서 실리는 하중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보면 약 1.5배의 하중을 더 받게 됩니다. 예. 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물건을 들면 네. 약 2배의 이 하중이 더 걸리게 되고 오. 220.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드는 자세를 앉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예. 예. 약 3배에 가까운 이 하중을 받게 275.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했게 볼 것은 의자에 예. 반듯하게 앉았을 때 1.5배의 그 부하가 걸리지만 네. 네. 앉아서 앞으로 숙일 때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네요. 그래서 사무직분들이 네, 허리가 안 예, 예. 좋으신 서서 거예요. 물건을 들 185. 때랑 예, 같은 예. 정도의 네네. 부하를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예.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해야 될 경우에는 꼭 올바른 자세를 습득하셔서 허리에 네. 부담이 주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똑바로 누울 때가 허리에 제일 부담이 계속 덜 가네요.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네. 우리가 이제 물건을 들 일이 이제 많은데 물건을 들 때도 네. 이렇게 숙여서 물건을 바로 들기보다는 말고. 예. 네. 물건을 들 때 한쪽 무릎을 무릎을 한쪽 굽혀서 무릎을 이렇게 세운 하죠.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건을 이렇게 몸통에 이렇게 붙인 채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예.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예. 자세는 사실 수술하신 그 환자분들에게 꼭 네. 필요한 꼭 필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허리 디스크 단계별 치료가 중요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다면요? 척추 질환은 사실 천천히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와중에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병의 단계가 깊지 않은 단계에서는 간단한 치료로 치료가 되고 또 치료 성과 또한 매우 우수해서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척추 질환 잘 치료하셔서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허리 디스크 단계별 치료가 중요하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원장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바른 자세로 네.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